안녕하십니까, 서초만 땅입니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되면서 각 당에서는 현재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서 내부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세종시 중앙호수공원입니다. 4월 4일에 파면 선고가 난 금요일부터 주말을 거쳐서 그 다음 주까지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세종시의 아파트 시장에는 폭풍우가 휘몰아쳤습니다. 사실은 1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월, 3월 들어서는 전달 거래의 거의 2배가량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4월 17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대전 충청권,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의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세종시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현재 상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현재는 정부 부처가 36개 중에서 19개가 세종시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국책연구단지에는 16개의 정부 국책연구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약 2만 명 정도의 공무원들과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2012년도에 처음 출발했을 때에는 10만 명으로 시작한 인구가 현재는 약 3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2030년 세종시의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되는 때에 50만 명을 목표로 하는 도시입니다. 국회의사당의 세종분원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발표한 대로 국회의사당의 분원이 아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완전한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 건립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약 중에서 세종시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기가 5년이라고 보면 2030년까지는 이 시설들을 완공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어디에서 집무를 시작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용산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에 있는 집무실은 미군과의 시설과도 근접해서 보안이 취약하고 그리고 집무실과 대통령이 거주하는 공간과의 거리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개방된 청와대 집무실을 다시 이용하기에는 안보상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 비서실들이 근무를 하던 여민관이 개방이 덜 되었고 대통령 집무실도 대부분의 공간은 공개되지 않아서 바로 이용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이 내놓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세종시에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저 건물이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이라는 건물입니다. 가장 최근에 건립이 된 건물이고 원래는 2022년도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입주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입주를 해 있고 만약에 세종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용을 해야 한다면 바로 저곳에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에는 현재 총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거주할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하게 행정수도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 이걸 다시 손을 보고 국회 표결을 통해서 세종 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2년 전에는 관습헌법이라는 벽에 막혔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개헌이 된다면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해서 행정수도의 이전에 당위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중요한 공약은
대전, 세종, 오송,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CTX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6월쯤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전 지하철 연장선에서 변경이 된 이 광역 급행철도는 시속이 180km로 개통이 되면 대전에서 세종 그리고 청주를 연결하는 약 30분 생활권이 됩니다. 수도권의 GTX 같은 급행철도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변함없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륙 광역철도, 이거는 잠실이나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단선 광역철도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통합하는 교통 허브로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 중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와 더불어서 철도망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대도시권과 수도권을 전국 각지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실행이 된다면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럼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